앉아서 하는 테니스. 오늘은 작은 라켓을 구비해서 연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비가 오고 있는 오늘 일요일이라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인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 우리 동호인들은 볼치기 아주 좋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니까 안타깝게 오늘은 방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뭡니까? 그렇죠. 라켓에 요 부분을 이렇게 안 쓰는 라켓, 뭐 쓰는 멀쩡히 쓰는 라켓 하시면 안 되겠죠. 사실 이 라켓도 제가 보니까 사고 나서 거의 한 10년 정도를 안 쓴 라켓이군요. 예.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여기를 잘라서 요 부분만 가지고 연습용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왜 자르느냐. 집에서 연습하다 잘못하면 등 깨고 벽 깨고 거울 깨집니다. 이 사실 테니스 라켓이란 것이 굉장히 궤적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라. 단 반대로 또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은 사실은 이런 어떤 연습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에 이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마인드 트레이닝, 마인드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이 손에 어떤 감촉을 가지고 그렇지 발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발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얘기 라켓을 잘라서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 다만 이제 이 훈련에 어떤 단점이 있다라면은 사실은 무게의 상당 부분은 이쪽 위쪽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식의 마인드 훈련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좀 더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훈련, 실제 볼을 치러 가서는 무겁게 느껴질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주의, 조심만 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라켓을 잘라서 훈련하라. 저는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는데 이 강의를 촬영 전에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으씨, 으씨. 자, 질퇴하도록 하십시오. 엘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엘보에 대한 얘기는 꽤 많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테니스를 거의 경력이 아주 짧으신 분들은 엘보라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엘보가 어떤 점에서 불편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보라는 건 결국엔 테니스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만약 이제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쪽 팔에는 굉장히 무리가 가는 행동입니다. 탁구랑 비교해도 맞아. 탁구는 요 정도 라켓을 가지고 요렇게 치는 정도에 불과한 거니까 물론 뭐 거기서도 부상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어깨 부상, 등 부상, 허리 부상, 뭐 손목 부상 올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충격량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탁구에서는 요 순간적으로 여기에 부딪히는 충격량이라는 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근데 테니스는 특히 발리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저쪽에서 후들겨 패는 볼을 갖다 대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 이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센 볼을 치는 사람들 또 발리 위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여기에 밴드를 압박 붕대 내지는 밴드를 해서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그 압박 붕대, 압박 밴드 외에도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것은 뭐 휴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엘보가 오면 어떤 증상이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탁 눌러보면 이게 아파요. 생각해 보면은 이건 뭐 저는 뭐 의사가 아닙니다만 여기 어떤 손목이나 여기에서 온 여기 요 부분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이제 엘보기가 좀 깨와서 약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비틀어도 이렇게 아프고 뭐 이렇게도 아프고 심지어 제가 엘보가 굉장히 심할 때는요 정말로 그런 경험을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오리온 이게 되는 것 자체를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라켓을 드는 것조차도 힘든 것이 아주 극심한 상태 엘보이고 엘보가 아주 심한 분들은 이렇게
컵을 드는 것조차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저는 컵 드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라켓을 드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듭 말씀드리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엘보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엘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엘보 얘기를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는 테니스, 발리 구현의 복병, 엘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테니스 엘보랑 관련돼서 이것이 어떤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안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하면서 느끼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엘보가 찾아오면은 당연히 이제 되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발리의 속성 자체는 공격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발리가 수비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볼이 오면 받아주는 게 발리니까는요. 근데 이 말씀드렸던 어떤 수비적인 속성하고 관련해서는 그 오만 받아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발리라는 건 우리가 왜 합니까? 치면서 들어가면서 발리라는 거죠. 어떻게든 들어가서 바운드 되지 않은 볼을 쳐주려는 게 발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발리라는 것은 공격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엘보가 나서 받쳐주질 못하면 공격적인 속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보가 불편한 점. 첫 번째, 공격적인 속성. 그리고 저는 그 공격적인 속성의 가장 이상적 내지는 가장 극단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깐다 전략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앉아서 테니스 깐다 전략 편에 발리의 깐다 전략 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엘보가 와서 불편한 점은 백핸드 시에가 또 불편하더라고요. 백핸드를 이렇게 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백핸드 로우 발리식으로 잘 치는 것이 이 어떤 상급 발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백핸드 로우 발리를 예리하게, 예를 들면 그것은 베이스라인 뒤에 오더라도 백핸드 쪽으로 왔을 때 약간 로우 발리 비슷하게 해서 넘긴다든지, 아니면 전진해서 들어갈 때도 백핸드 로우 발리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사실은 요 팔의 살짝 미세한 각도만으로도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서브가 들어오는데 백리턴합니다. 근데 이 백리턴을 얼마나 자신 있게 하면 저게 중요한 부분으로, 저게 약한 부분으로 싹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안 되면 맞고 옆으로 사이드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플레이할 때 이 상황을 아신다,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얘기, 테니스, 바로 발리의 복병 엘보가 왔을 때 문제되는 점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